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Uniform Distribution, Normal Distribution, Exponential Distribution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감마와 베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지수 분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수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그 확률 변수에 대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수 분포의 PDF는 람다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 x승. 그 다음에 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진영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김진영. 왜 0보다 크다라고 했죠? 네, 잘 대답하고 계신데요. 이 지수 분포는 시간이랑 관련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간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 분포는 지수 분포 그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식은 뭐죠? 네, 오른쪽에 있는 식은 바로 CDF예요. 그래서 CDF는 맞습니다. 어떤 확률인데 확률 변수 x가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을 확률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PDF를 이용해서 CDF를 유도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수 분포에 대한 PDF랑 CDF가 여기 이제 잘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설명은 지수 분포는 포화송 분포로부터 생성된 뭐죠? 이벤트 간에 소요된 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벤트 간에 소요된 시간. 그래서 간격 시간을 우리가 설명할 때 지수 분포를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PDF, Exponential Distribution의 PDF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PDF에는 파라메타가 있죠. 파라메타, 지수 분포의 파라메타는 뭐였죠? 람다였습니다. 그래서 람다는 뭘 의미하냐면 단위 시간 동안에 발생한 이벤트의 평균 횟수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메타에 따라서 지수 분포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그 모양을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포화송 분포하고 지수 분포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는데요. 일단 이제 포화송 분포는 지금 이 그림에서 굉장히 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갖고 와 봤는데 일단 이 축은 이 타임 축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점들은 어떤 이벤트 어떤 발생한 어떤 그 이벤트라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화송 분포는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냐면 단위 시간당 이 t 시간당 발생 횟수 혹은 발생 건수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는 discrete 이산형 형태의 우리가 발생 횟수나 건수를 설명할 때 포화송 분포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반면에 지수 분포는 이 포화송 분포로부터 설명되는 그 이벤트들이 지금 파란색 점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점 사이의 간격 즉 x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그 x는 지금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벤트 간 시간 이 시간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분포가 우리가 지수 분포 exponential distribut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감마 분포는 exponential distribution 지난 시간에 배웠던 exponential distribution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감마 분포는 지수 분포의 일반화된 형태예요. 그래서 감마 분포가 어떻게 보면 더 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확률 변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것도 역시 시간이네요. 어떤 시간이냐면 K개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확률 변수 X가 주어졌는데 이 확률 변수는 뭐냐면 K개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자, 시간 했어요. 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exponential distribution도 시간에 관련된 거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마 분포도 역시 시간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분포랑 뭐가 다른지 좀 생각해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감마 분포의 PDF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랜덤 베리어블 감마 확률 변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확률 변수는 이제 실수 0보다 큰 값, 이것도 이제 역시 시간이니까 0보다 크고요. 시간 0보다 큰 그런 실수 값을 0과 1 사이의 확률을 바꾸려면 필요한 확률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마 확률 변수의 PDF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다음에 이 확률 함수의 파라메타는 두 개인데요. 알파랑 람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깨끗하게 지우고 이 PDF를 보시면 우리가 좀 생소한 기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요 감마라는 그런 어떤 함수인데요. 그래서 감마 분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 감마 펑션, 감마 함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감마 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돼요. 0에서 무한대까지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마 함수의 특성을 몇 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감마 1은 알파에다가 2를 집어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식에다가 알파에다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x는 이제 0 쓰니까 1로 되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를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감마 1은 1이에요. 또 감마 2분의 1은 또 여기다 2분의 1, 알파 대신에 2분의 1을 집어넣고 쭉 적분을 하면 루트 파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적분을 실제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치환 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감마 2분의 1은 루트 파이가 됩니다. 또 이제 감마 펑션의 특별한 그 특성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감마 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감마 알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자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죠? 알파 플러스 1, 감마 알파 플러스 1은 뭐죠? 네, 맞습니다. 뭐죠? 한번 해볼래요? 성현이가 한번 해볼래요? 너무나 간단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 하나 줄어든 알파, 그다음에 감마 알파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파가 1보다 크고 n이 양수일 경우에 감마 n은 우리가 팩토리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감마 예를 들어서 3 이러면 2의 팩토리얼, 즉 2 곱하기 1의 2가 되는 겁니다. 자, 감마 펑션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막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 감마 펑션이 이런 성질을 갖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감마 펑션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배우고 있는 감마 분포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감마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감마 분포의 PDF를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감마 PDF는 지금 그 두 개 파라메타를 갖고 있었어요. 알파랑 람다 두 개의 파라메타를 갖고 있고, 이 알파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shape 파라메타 이렇게 부르고 우리나라 말로는 형상 모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람다는 rate 파라메타 혹은 scale 파라메타 이렇게 부르고 우리나라 말로는 척도 모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파라메타는 뭐냐면 여러분들 계속 이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제가 정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박정호. 파라메타가 뭐죠? 제가 여러 번 질문 드렸던 건데 파라메타 맞습니다. 파라메타는 확률 함수가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 확률 함수에는 최소한 하나의 파라메타가 있고 그 파라메타 역할은 뭐죠? 그 확률 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 값이다. value다. 이렇게 정의를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호가 잘 대답해 줬는데 파라메타가 뭐냐면 파라메타는 확률 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value, 값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감마 분포의 파라메타는 알파랑 람다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이 알파랑 람다가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모양이 바뀌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뭐죠? 맞습니다. 우리 척도모수 람다를 1로 고정하고 알파를 변경시킨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형상모수 알파를 어떻게 몇으로 고정했습니까? 2로 고정시키고 람다를 변경하면서 어떻게 확률 분포의 모양이 변하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마 확률 변수에서도 감마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분산 또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대값은 람다분의 알파, 그 다음에 분산은 람다 제곱분의 알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우리 기대값과 분산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계산 유도식은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않고 우리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감마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PDF를 보았고 그 다음에 기대값과 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마 분포에 대해서 제가 조금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예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감마 분포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수 분포의 일반화된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수 분포의 일반화된 형태.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되느냐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식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수 분포는 어떤 람다의 파라메타를 갖고 있는 그런 분포예요. 자, 람다는 뭐였죠? 자, 람다는 그렇습니다. 단위 시간당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다 알고 있지만 단위 시간당 어떤 발생하는 어떤 이벤트 평균 건수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마의 이 두 번째 파라메타 이 람다도 지수 분포의 람다와 똑같아요. 자, 이제 알파만 있는 건데 이 알파가 1인 경우는 지수 분포와 똑같다. 즉 감마 분포에서 알파가 1이고 람다가 있는 경우에는 이 x는 결국은 지수 분포로 되는데요. 자, 그것은 우리가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 PDF에다가 알파 대신에 이렇게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변하냐면 람다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 x승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지수 분포의 PDF잖아요. 네. 그래서 지수 분포는 결론적으로 지수 분포는 감마 분포에서 알파가 1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볼게요. 자, 확률 변수 알파계가 있어요. x 원서부터 x 알파계가 있는데 이 x 원서부터 쭉 가서 x 알파는 IID 독립적인 서로 독립적인 그런 어떤 분포예요. 제가 이제 IID는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건 이제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란 뜻입니다. 이제 각각이 x1서부터 x 알파가 지수 분포를 따라요. 람다인 파라메타를 갖고 있는 지수 분포를 따른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다 더하면 x1서부터 x 알파까지를 다 더하면 이제 감마 분포가 된다. 파라메타가 알파이고 람다인 감마 분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마 분포는 지수 분포의 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 변수들이 각각의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들이 지수 분포, 람다의 파라메타를 갖고 있는 지수 분포를 따를 때 그것들의 합은 감마 분포를 따르고 파라메타는 알파, 람다가 된다. 알파는 뭐죠? 맞습니다. 각 개별 지수 분포의 개수예요. 총 개수예요. 여기서는 지금 알파계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알파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알파가 5라면 5개의 개별적인 지수 분포가 있다라면 그거의 합은 감마 분포 파라메타 5 람다를 따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포화송 분포를 이제 따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람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포화송 process with parameter 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람다의
어떤 파라메타 값으로 람다라는 건 단위시간당 발생하는 이벤트의 평균 건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균 건수로 발생하는 어떤 포화송 분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때 시간, 언제까지 시간, 알파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한 개 이벤트가 아니라 알파 이벤트. 즉 알파가 1이라면 이건 한 개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수 분포가 되는 거고 알파가 2개 이상 있으면 이제는 감마 분포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알파가 1인 경우에 특별하게 지수 분포이고 알파가 2, 3, 2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감마 분포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좀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suppose 가영 Kim is fishing and she expects to get a fish once every half hour. Compute the probability that 가영 will have to wait between 2 to 4 hours before she catches 4 fish. 자, 우리 이제 김가영 양이 있는데, 가영이가 있는데, 가영이가, 지금 이제 낚시를 하네요. 낚시를 하고, 가영이가 이제 보통, 그, 물고기를 어떻게 잡느냐면, 30분에 한 개씩 잡는 거야. 맞죠? Once every half hours 했으니까 30분에 한 마리씩 잡는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건데, 가영이가 4개의 물고기를 잡을 때까지 4개? 4개 좀 이상하네요. 맞죠? 4마리의 물고기를 4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시간에서 제가 지금 문장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시간에서 4시간 사이 소요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벤트는 뭐냐면 물고기 한 마리 잡는 게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시간, 4시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싶다면 이때는 exponential distribution이에요. 하지만 이제 multiple occurrence 이제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 이상이잖아요. 4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는 감마 분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마리가 익스포넨셜이고 그것이 4마리가 됐기 때문에 그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 이게 4개가 이렇게 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솔루션을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됐고 일단 람다를 구해야 돼. 람다는 뭐냐면 단위 시간당 이벤트의 평균 개수야. 평균 개수. 여기서는 이벤트는 물고기 잡는 거니까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단위 시간 여기서 30분이니까 30분에 30분당 한 마리 잡는다고 했으니까 단위 시간이 1시간이니까 1시간당은 몇 마리 잡습니까? 2마리 시간당. 그래서 람다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4 fish야. 1 fish가 아니라 4 fish. 그래서 알파가 4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마 분포를 따른다. 감마 분포를 따른 어떤 거? 맞습니다. 물고기 4마리 잡을 때까지 자, 확률 변수를 정의를 할게요. 물고기 4마리 잡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확률 변수이고요. 이 확률 변수 x가 뭘 따라요? 맞습니다. 감마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파라메타 4, 2.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맞죠? 문제는 뭐예요? 가영이가 2시간, 4마리 물고기 잡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 그러니까 이 x가 2와 4, 2시간에서 4시간 사이 걸릴 이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에서부터 4까지 적분하고 우리가 감마 PDF를 그냥 이용하면 돼요. 감마 4, 그 다음에 2의 4승, 그 다음에 x의 3승, 2의 마이너스 2의 x승을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하면 제가 여기서 직접 적분을 하진 않겠고요. 답만 일단 보여주면 0.39가 됩니다. 자, 됐죠?
자, 하나 더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요거는 뭐냐면 suppose that the engineer Hoyer Yoon in charge of the car panel manufacturing process is interested in how long it will take for 20 metal sheet to be delivered to the panel construction line. 뭐 이렇게 시작하네요. 자, 이제 호열이가 있는데요. 이제 호열이는 지금 뭐냐면 자동차 패널 엔지니어예요. 이제 어떤 엔지니어인데 자동차 패널을 담당한 자동차 패널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인데요. 호열이가 뭐가 관심이냐면 20개의 철판, 메탈 쉿 하면 철판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20개의 철판을 deliver 배송할 때, 배달할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철판을 배송하는 것을 어떤 이벤트라고 봤을 때, 포화송 이벤트라고 봤을 때 우리가 X 확률 변수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time. 그래서 이 X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20개의 철판을 이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제가 영어로 한번 적어볼게요. Time taken to deliver 20 metal sheet. 20개의 철판을 이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X라고 두는 거죠. 그래서 한 개 메탈이 아니라 몇 개? 20개 메탈. 그때 이 걸리는 시간이 X가 이 문제에 의하면 어떤 분포를 따르고 있냐면 감마 분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는 얼마? 20개. 그 다음에 람다는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what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20 metal sheet will be delivered within 15 minutes? 20개의 메탈을 20개의 철판을 이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5분 이내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x 정의했으니까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15분 미만인 거.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15.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로우 바운드는 0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감마 분포는 0보다는 크니까. 그래서 감마 20, 1.6, 그죠? 람다 분의 알파 20. 그 다음에 x에 얼마입니까? 이제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19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1.6x dx. 자, 이걸 적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0.82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자, 알파는 뭐였냐면 우리가 한 개의 메탈 이렇게 고려하면 알파가 1이 되면서 지수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파가 20개, 즉 멀티플 이벤트. 여기서 이벤트는 뭐냐면 철판이라고 본 거예요. 철판 하나를 생산하는 거를 하나 이벤트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게 2개 이상 멀티플 이벤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수 분포가 아닌 감마 분포를 고려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배울 분포는 베타 분포입니다. 자, 베타 분포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베타 분포는 어디에 관련이 있냐면 비율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분포를 우리가 베타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impurity rate, operation rate, defect rate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 impurity rate는 불순율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operation rate는 작동률, 어떤 기계가 작동하는 율, defect rate는 어떤 제품의 품질, 불량률 정도로 불량률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어떤 비율에 관심이 있을 때 사용하는 분포가 베타 디스트리뷰션이다. 자, 우리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이거는 베타 확률 변수예요. 파라메타 알파 베타. 제가 a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 다 지금 알파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알파 이렇게 쓸게요. 알파 베타가 있고 이 확률 변수에 대한 PDF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비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1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예요 지금? 요 함수가 뭐예요? 자, 채원이가 한번 대답해 볼래요?
제가 강의 때마다 한 번씩 이 질문은 드립니다. 이 함수가 뭐죠? 함수의 이름이 뭐죠? 맞아요. 확률 함수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를 인풋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확률 함수라고 대답해도 되는데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PDF, 확률 밀도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x는 0과 1 사이의 값이고 나오는 fx는 0과 1 사이의 확률이 되는 그런 확률 함수예요.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함수에서 이 PDF에서 다른 건 다 알아요. 자, x는 이제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고 그다음에 알파랑 베타가 여기서는 파라메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요 개수의 분모가 조금 희한해요. 내가 베이타, 알파, 베타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어떤 특별한 함수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베타 펑션이에요. 베타 함수예요. 그래서 베타 함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감마 함수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감마 함수는 우리가 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감마 알파 더하기 1 분의 감마 알파 곱하기 감마 베타. 이게 바로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 알파 베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베타 펑션의 특성만 조금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베타 펑션은 이 안에 있는 요소가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서로 위치를 달리해도 같게 값이 나온다. 그래서 베타 알파 베타는 베타 펑션 베타 알파와 같고요. 그다음 베타 1 베타는 베타분의 1이 된다. 그 다음에 베타 알파 더하기 1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곱하기 베타 펑션 알파 베타가 된다. 자, 이거는 어떤 이제 특성이니까 이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타 분포에 기대값과 분산도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유도하는 것은 우리 교과서 234페이지에서부터 23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리마인드 좀 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기대값과 베리언스는 뭐의 함수죠? 예양이가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예양이가. 자, 기대값과 베리언스. 지금 베타 분포뿐만 아니라 모든 분포의 기대값과 분산은 뭐의 함수야? 그렇죠? 자, 예양이가 지금 내 파라메타의 함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모든 분포의 기대값과 분산은 그 확률 변수의 파라메타, 그 확률 함수의 파라메타에 대한 파라메타로 구성된 그런 함수예요. 자, 베타 분포에는 알파랑 베타가 파라메타잖아요. 그래서 기대값과 분산을 보면 알파랑 베타밖에 없어요. 그렇죠? 알파와 베타의 함수로 표현이 된다. 이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베타 분포뿐만 아니라 모든 분포가 다 해당 파라메타의 함수로 표현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베타 분포는 이제 파라메타가 있다라고 했는데 알파 베타가 있고 알파 베타에 따라서 어떻게 베타 분포가 변화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좀 특징 있게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두 개 파라메타 알파 베타가 같은 경우에는 베타 분포가 대칭형이 됩니다. 시메트릭.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잘 보여드리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이 알파 베타가 다 같은 경우예요. 자, 일단 알파 베타가 1로 같으면 1로 쭉 직선이에요. 수평이 되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3이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알파 베타 5, 7.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크면 클수록 점점 어떻게 되죠? 이렇게 흩어짐 정도가 좁아지는 그런 어떤 베타 분포. 정규 분포랑도 굉장히 모양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1보다 작으면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자,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 알파 베타가 1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경우는 어디에 많이 지금 응용이 되냐면 수명 분포에 응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가 지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요 곡선만 우리가 이제 따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되면 이게 fail률이에요. 고장률. 어떤 제품의 고장률은 처음에 이제 이게 시간이고 초반에 굉장히 많이 고장이 일어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인 단계를 갔다가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고장률이 올라간다.
이제 대부분의 제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제품들이 딱 만들어지면 이렇게 좀 초반에 고장이 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은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불량품인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제대로 된 제품이면 초반에 고장이 안 나고 이게 쭉 유지가 되다가 이제 수명이 다 되면 이제 고장률이 올라가는 이제 이런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고장률을 잘 모사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분포 중에 하나가 바로 베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서는 이제 알파랑 베타가 다를 때 이렇게 변화한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베타 분포에 대한 어떤 우리 예제 두 개 정도 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suppose that DVDs in a certain shipment are defective with a beta distribution with alpha 2 and beta 5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아마 이제 DVD 배송을 하는 그런 문제인데 DVD를 배송을 할 때 그 불량률 배송을 하다 보면 이제 불량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배송 시 생기는 DVD 불량률이 이제 여기서는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2고 베타가 5인 그런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불량률이 DVD 불량률이 20%에서 30%, 즉 0.2에서 0.3이 될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뭐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파라메타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직관적으로 대입해서 풀면 돼요. 자,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부딪히는 문제는 이게 이제 베타 디스트리뷰션이다. 뭐 이런 걸 안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아 이런 것들이 베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가면 이제 이게 베타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런 걸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됩니까?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확률 변수부터 정의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확률 변수 x는 뭐냐면 뭐죠? 배송 시 발생하는 DVD 불량률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불량률이 0.2에서 0.31 그 확률을 구하라는 거니까 x가 0.2에서 0.31 확률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0.2에서부터 0.3까지 PDF 베이타. 베이타 PDF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베타 펑션 2, 5분의 1, 그 다음에 x 1 마이너스 x의 4승 적분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적분하면 답은 2.35, 0.235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한번 봅시다. When a queen bee가 뭐죠? 여왕벌. 여왕벌이 leaves a bee colony, 무리를 떠난대요. To start a new hive, 새로운 벌집을 찾아서. 그런데 이제 그럴 때 a certain proportion of worker bees, 일벌들이 따라가나 보네요. 맞죠? Take a flight and follow her. 그 다음에 entomologist Dr. 보민 킴, 우리 김보민 박사가 곤충학자인데요. 곤충학자인데 이제 뭐를 연구를 하고 있냐면 쭉 볼게요. 모델 proportion of X worker bees, 일벌들이 그 따라가는 비율, 그렇죠? 여왕벌을, 그러니까 일벌들이 여왕벌을 따라가는데 다 따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특정 비율이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비율을 뭘로 모사를 했냐면 베이타 디스트리뷰션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 거예요. 파라메타가 알파고 알파가 2, 베이타가 4.8.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more than half of the bee colony leaves with the queen?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벌집 무리에서 일벌들이 그 절반 이상이 여왕벌을 따라갈 확률이 얼마인지 이걸 물어본 거죠. 맞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뭐예요? 우리 확률 변수 정의를 할게요. 확률 변수 x는 얼마죠? 우리 유정이가 한번 대답해 볼래요? 최유정. 유정이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x. 이제 베타 디스트리뷰션은 비율을
설명한다라고 했으니까 뭐죠? 네, 맞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뭐냐면 일벌들이 여왕벌을 따라가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벌들이 여왕벌을 따라가는지 그 비율. 즉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왕벌을 따라가는 일벌 워커 비스, 일벌들의 비율을 x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more than half of the bee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한번 또 대답해 보실래요? 이번엔 지영이가 한번 대답해 볼래요? 박지영. 지영이가 한번 대답해. 이제 여왕벌을 따라 일벌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x가 뭐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죠. more than half라고 했으니까 비율은 0에서부터 5고 그러니까 half니까 0.5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0.5서부터 upper bound는 1이고 그 다음에 베타 펑션 2, 4.8 그 다음에 x에 알파 마이너스 1 하니까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하니까 3.8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dx 여기다 적분을 하면 이걸 적분하면 결과는 0.122가 됩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감마 디스트리뷰션하고 베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마 디스트리뷰션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시간이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과 비슷한데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보다 일반적인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베타 디스트리뷰션은 어떤 비율, 어떤 율, 우리가 불량률이다, 어떤 불순율이다, 가동률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런 어떤 분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마나 베타 분포에서 좀 특별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감마 펑션이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감마 펑션 좀 기억하시고 베타 펑션도 감마 펑션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마 펑션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고 그거의 특성들 몇 가지만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챕터 5, 5장이 끝났는데요. 이제 5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쭉 했냐면, 뭐였죠? 맞습니다.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마지막 복습해 볼게요. 맨 처음에 Uniform Distribution 했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진성이가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네, 최진성. 맞아요. Normal Distribution. 그 다음에 진성이가 계속 대답해 봐요. 그 다음에 Exponential Distribution. 잘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 감마 오늘 배운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이타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물론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에 연속형 확률 분포에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t 분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 제곱 분포라는 것도 있고 카이 스퀘어, 그 다음에 f 분포도 있고 이런데 요 3개 분포는 제가 학기 말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5장에서는 유니폼서부터 베타까지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렸고 여기 이 나머지 t 분포, 카이스퀘어 분포, f 분포도 굉장히 중요한 연속형 확률 분포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